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35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총 3문제가 나왔죠. 우리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 이제 작성하는 거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그런 문제고,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죠. 자, 그럼 요 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각 5점이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두 문제가 나왔죠. 자,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아예 3번부터 시작해서 아예 32번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I열이 지금 우리 총점이 들어있는 이 열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총점이 쭉쭉쭉 이제 값들이 쭉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값이 280 이상일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제 별표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260 이상일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이제 별표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별표 뒤에다가 숫자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280 이상도 아니고 260 이상도 아닐 때는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280이라는 그 값이 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별표 표시하고 280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리고 260이라는 그 값이 있을 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별표 표시하고 26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리고 0이 들어있을 때는 0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그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K의 2번에서 그 3번 영역에다가 생성을 한 후에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서식 적용 그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단추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단추를 K의 2번부터 3번 이 영역에다가 우리 단추를 생성하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특정 도형이 됐든 단축을 했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거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삽입에 보게 되면 이제 양식 컨트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단추라는 거요.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K의 2번부터 시작해서 K의 3번 그 영역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지정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줘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서식 적용이라고 지금처럼 매크로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기록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기록 단추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매크로 이름이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죠. 혹시나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하거나 그런 걸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우리가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지금 이 위쪽에 봤을 때 매크로 기록이다.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진 거고, 매크로가 켜졌을 때는 이곳에 이제 기록 중지다.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곳에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서식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자, I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I의 32번 이 총점이 들어있는 곳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첫 번째 탭이 이제 우리 표시 형식이라는 그 탭이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지정하고 있죠. 이 사용자 지정이라는 걸 선택해주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지표준하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맨 첫 번째 게 우리 조건이 이제 280 이상이냐, 그게 이제 조건이고, 그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때 이제 별표를 먼저 표시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표시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색깔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대괄호를 열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빨강하고 색깔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그때 조건은 28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28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괄호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특수 문자를 먼저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특수 문자가 뜨면 그곳에서 이제 원하는 특수 문자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집어넣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 값을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 서식 코드 이제 0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280 이상일 때 그때 거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260 이상이냐, 그게 이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그때는 별표 요거를 이제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 붙여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파란색으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괄호 먼저 열어주고 이제 파랑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색깔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써야 되겠죠. 해서 대괄호 또 열어주고 크거나 같다 260하고 그렇게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괄호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별표를 표시해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특수 문자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 서식 코드 중에 우리가 0하고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60 이상일 경우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280 이상일 때도 했고 260 이상일 때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해라. 색깔도 없고 조건도 없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이 경우가 아닐 때는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냥 숫자만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 서식 코드 중에 0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쭉쭉쭉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다 작성한 거죠.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 중지요. 해서 기록 중지 이곳에 있으니까 기록 중지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록 중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해당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편집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서식 적용하고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글씨를 이제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글씨 다 쓰고 나서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단추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이제 280 이상도 아니고 260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까만색으로 그냥 숫자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26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0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쭉쭉 내려가서 봐도 우리 280 이상인 그 데이터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260 이상인 그런 데이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맞게 푼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IA 3에서 IA 3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지금 그 영역에 우리 총점에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그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서유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단추를 동일한 시트 K의 5번에서 K의 6번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그때 K의 5번, 6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단추를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해당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서식 해제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개발 도구의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에서 우리가 이제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K의 5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단추를 생성시켜 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로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 해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름 똑바로 썼나 안 썼나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이제 기록이요. 기록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단추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죠. 지금 이곳에 보니까 기록 중지다.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해서 이제 해당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면 되죠. 그때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로 짜잔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표시 형식에서 뭘로 적용하래요?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표시 형식의 범주에서 우리가 일반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해서 일반이라는 걸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적용시켰던 그 서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죠. 그럼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요. 그럼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단추 이름도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해당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글씨 다 쓰고 나서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추의 제목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서식 적용이라는 이 단추 좀 눌러보자고요.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서식 해제라는 요거 이제 단추 클릭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서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정상적으로 이제 문제 다 풀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아까 제가 서식 적용을 할 때 그때 제가 작성한 그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곳에 쓴 거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달라. 그때 조건은 뭐다? 280 이상이다. 280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그때 지금처럼 별표를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서식 코드 0을 써서 숫자 값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하나 써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크거나 같다 260에서 260 이상일 때는 파란색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때 이제 앞에다 별표를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값을 표시해라. 그렇게 써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280 이상도 아니고 260 이상도 아니라면 그냥 숫자 0만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 서식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차트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요 차트 그림은 제가 이제 교재에 있던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요 차트인데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라는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신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행렬 방향을 그림과 같이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림을 봤을 때 가로축에 이제 목표량이다, 생산량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범내에 보니까 TV,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인덕션하고 이런 것들이 써져 있죠. 근데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범내에 이제 목표량하고 생산량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가로축에 이제 TV다, 냉장고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죠. 요거 이제 변경시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하고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는 요 메뉴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데이터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행렬 전환하고 있죠. 요것만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아까 범내에 있던 그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축으로 오고요. 가로축에 있던 그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내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범내하고 가로축을 서로 이렇게 바꿔줄 때는 우리가 이제 뭘로 한다? 행렬 전환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서로 바꿔주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난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 제목이랑 그 다음에 가로축의 제목이요.
우리 차트의 제목이다. 그럼 지금 얘 얘기하는 거고, 가로축 제목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가로축에 제목이 없어요. 그걸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해라. 우리 차트의 제목은 가전제품 목표량, 생산량 요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가로축의 제목 보니까 제품명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죠. 요 이제 두 가지 여기다가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차트 제목 먼저요.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을 변경을 시킬 거니까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을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지금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가전제품 한 칸 띄고 목표량 슬래시 그 다음에 생산량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키보드에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 우리 제목도 집어넣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 그리고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차트의 축에다가 이제 제목을 집어넣겠다. 그때 우리 기본 가로에다가 우리가 축 제목을 집어넣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아래쪽에 이제 축 제목이 생성이 되면서 축 제목이 지금 선택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 여기다가 제품명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가로축의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품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범례라는 게 있는데 그 범례를 위쪽에다가 표시하래요. 지금 우리 차트에는 범례가 지금 아래쪽에 있죠. 근데 문제 그림 봤을 때 그게 이제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쪽에다 표시를 하래요.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이 범례 이제 위치를 이동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범례를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범례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돼요. 범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 서식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우리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라 그랬으니까 위쪽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차트의 범례가 지금 이렇게 위쪽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범례 서식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세로축의 이제 주 단위를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세로축이다 그러면 세로축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0이다, 200이다, 400이다, 600이다, 800이다, 1000이다 하고 200 단위로 그렇게 커지게 돼 있죠. 근데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 세로축은 0이다, 400이다, 800이다, 1200이다, 1600이다 해서 400 단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이제 주단위라는 걸 이제 설정하라는 그 얘기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세로축을 바꿀 거니까 세로축을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축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됩니다. 축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축 서식 창 오른쪽에 이제 뜨죠. 뜨면 여기 보게 되면 뭐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이런 것도 이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 주단위다, 보주단위다 해서 이런 것도 이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주 단위를 그림같이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죠. 자, 단위 중에 이제 주단위요. 주단위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200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400이라고 쓰고 엔터요. 400이라고 쓰고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400 단위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축 서식, 요 창은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생산량이 있대요. 생산량이다 그러면 생산량이 지금 이 범례를 봤을 때 주황색 막대기다 그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산량, 이 주황색 막대기를 중에서 세탁기라는 그 요소가 있대요. 세탁기 요소가 지금 이곳에 있고 주황색 막대기가 지금 얘 얘기하는 거죠. 이 요소에만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표시해라. 그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지금 이곳에만 이렇게 이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생산량에 대해서 할 거니까 생산량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이제 막대기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세탁기 거만 할 거기 때문에 세탁기의 요 주황색 막대기만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러면 요 막대기 딱 하나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쪽에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계열에
간격 너비를 50%로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기를 또 아무거나 선택 하나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요소 서식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요소 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한 거 나타나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계열 겹치기라는 것도 있고요. 간격 너비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간격 너비가 219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요거를 이제 50%로 설정하래요. 그럼 간격 너비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50이라고 쓰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간격 너비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데이터 요소 서식창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네온이라는 거를 파란색 5포인트 네온 강조색 1번 요걸로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영역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 중에서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를 바꿔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테두리가 쫙 하고 펼쳐지죠.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면 둥근 모서리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둥근 모서리 요거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온 효과를 이제 우리가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 네온 효과는 요 두 번째에 있는 요 효과라는 곳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 효과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자다, 네온이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다, 3차원 서식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네온을 설정할 거니까 네온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미리 설정해서 요 아이콘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미리 설정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 보니까 파란색 5포인트 네온 강조색 1번 요게 맞죠?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끝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차트 영역 서식창은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모든 지상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그림 요거를 이제 서로 전부 다 이제 싹 다 모든 요소를 다 비교해 주면 돼요. 해서 맨 위에 이제 차트 제목 보니까 차트 제목 똑같죠. 범례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도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도 다 똑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 제목이요. 가로축의 제목도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된 것도 똑같이 돼 있고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다 풀고 나서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꼭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차트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성적 등록이라는 이 단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각 이제 5점이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하고 그렇게 이제 세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요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성적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뭐를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학원생 성적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그때 이제 이 단추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자, 성적 등록이라는 단추를 지금은 아무리 많이 클릭을 해도 아무런 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성적 등록을 눌렀을 때 학원생 성적이라는 그 폼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성적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이곳에 보니까 CMD 성적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CMD가 이제 커맨드 버튼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성적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폼 이름이 학원생 성적이요. 여기다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죠. 학원생 성적이라는 이 폼이 있다. 이 폼을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쇼하고 요거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우리가 쓰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력했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이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자,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서 이제 엑셀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해제시켜주고, 그리고 성적 등록 요거 이제 클릭해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학원생 성적에다 해서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우리 수강 과목이라는 그 목록이 있대요. 그 목록이 우리 CMB 수강 과목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CMB가 우리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수강 과목이라는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2의 5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13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제2의 5번부터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이곳에 이제 수강 과목이 쭉쭉 들어있으니까 이곳에 지금 써놓은 그 데이터가 수강 과목 이 콤보 상자에 이제 나타나게 하라고요. 지금 이 콤보 상자를 눌러봐도 아무런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죠.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학원생 성적이라는 이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Alt하고 F11번 우리 단축키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따져나고 떴습니다. 떴으면 우리는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해주는 거죠. 해서 지금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 요 창에 보게 되면 폼이라고 써져 있고 학원생 성적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 학원생 성적이라는 이 폼 이름에서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적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마우스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유저폼 클릭하고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요 클릭만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시켜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클릭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해서 이니셜라이즈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지금처럼 유저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폼 위에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 콤보 상자 이름이 지금 문제상이 나왔죠. CMB 수강 목록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죠. CMB 수강 과목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의 로우 소스 행 원본은 어떤 걸로 갖다 써라.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제2의 5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이제 13번 그 영역의 값을 우리 콤보 상자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요 문제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으면 지금 요 성적 등록이라는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학원생 성적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나고 그때 이제 우리 콤보 상자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해 보니까 지금 이곳에 표 2번에 들어있던 이 내용들 수강 과목들이 지금 이 콤보 상자에 짜잔하고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가 전부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원생 성적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록이라는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이 단추 얘기하는 거죠. 요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표 1번에 그랬습니다. 표 1번 그러면 우리 엑셀에 지금 이 전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그랬어요. 지금 요 표 1번에 봤을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 들어있죠. 요게 이제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데이터죠. 이 마지막 행 다음에 이곳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제 성적이다, 뭐 수강 과목이다, 결석일수다, 1차, 2차, 3차 하고 뭔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등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때 내가 이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홍길동 바로 밑에 이 줄에 이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때 일단은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설정해야 되겠죠. 지금 이 표 1번을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제목이 B의 4번 셀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표 1하고 이 수강생 성적이다 해서 이 제목이 이 B의 4번 셀 바로 위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을 때는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행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했던 그런 데이터가 각각의 이제 열을 전부 다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A열, B열, C열, D열 하고 쭉쭉쭉 있는데, 그때 이제 열 번호를 따질 때는 우리 A열이 1열이죠. 1열. 1열이고 B열이 이제 2열, 그리고 C열이 이제 3열, 그리고 4열, 그리고 5열, 그리고 6열, 그리고 이제 7열, 그리고 8열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성명에다가 이제 뭔가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성명은 우리 입력행, B열이 지금 숫자로 2라 그랬죠. 2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수강 과목은 내가 여기서 콤보 상자에서 뭔가 선택하겠죠. 그는 이제 입력행, 3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결석 일수는 이제 4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1차, 2차, 3차 이 점수들은 5열, 6열, 7열에 들어가게. 5열, 6열, 7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하는 데이터는 3차 데이터까지만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 맨 마지막 열 8열에 보니까 지금 평균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평균은 어떻게 해라? 1, 2, 3차 그 점수의 평균을 정수로 이제 입력하시오. 그때 이제 int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값을 구할 때는 요 세 가지 값을 가지고 1, 2, 3차의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을 따로 이제 직접 구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정수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라? int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그렇게 이제 평균 값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된 그 평균 값은 이제 입력행, 8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어떤 특정 사용자가 이 폼을 열었어요. 이 폼을 열어놓고 이름을 쓰는데 사람이 이제 이름 쓰겠죠. 수강 과목은 어차피 콤보 상자에 선택해야 되니까 어떤 거 선택하겠죠. 그리고 결석 일수를 적는데 여기다가 뭐 3일 결석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할 때 3일하고 1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안 되겠죠. 왜? 기존에 입력된 거는 숫자만 입력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폼에다가 이제 이 데이터를 3일이라는 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도 3하고 숫자만 써야죠. 그리고 1, 2, 3차 이 점수를 우리가 입력할 때도 지금처럼 기존에 입력된 거 보니까 숫자만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죠. 해서 숫자만 직접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그냥 무시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100점 하고 한글까지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입력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직접 입력해서 테스트하고 이제 작성해 보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Alt하고 F11번 단축키 눌러주면 되겠죠. 단축키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언제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학원생 성적이라는 그 폼에서 무슨 단추를 등록이라는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주는 겁니다. 해서 우리 폼에서 프로젝트 탐색해 본 폼하고 학원생 성적이라는 폼이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나죠. 그때 우리가 이제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만들어 줄 거니까 요 등록 단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등록 단추에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cmd 등록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걸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할 때는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행은 어떤 셀을 기준으로 할 거다? 우리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할 거다. 그래서 B의 3번 점 이제 로우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더하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3번 셀에 current region row count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current region 점 rows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요 성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열, 그리고 얘가 이제 3열에, 얘가 이제 4열에, 얘가 이제 5열, 6열, 7열하고 그렇게 이곳에 입력된 데이터가 엑셀에 각각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성명은 이제 요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 좀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속성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txt 성명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 과목 요거 이제 선택해 보니까 얘 이름은 이 컨트롤의 이름은 우리 CMB 수강 과목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결석일수요. 결석일수는 txt 결석일수래요. 그리고 이제 1차를 찍어 보니까 txt 1차다. 그 다음에 2차를 찍어 보니까 txt 2차다. 그 다음에 우리 3차를 찍어 보니까 txt 3차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이런 각각 컨트롤의 이제 이름을 먼저 확인하고 이 이름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엑셀에 셀에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잡아놓은 그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요? 우리 txt 성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의 값, 밸류 써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점 찍어주고 이제 밸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해당 컨트롤에 txt 성명이라는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우리 셀에다가 집어넣는데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요거 한 줄 써놓고 요거 한 줄을 그대로 복사해서 2열 썼으니까 이제 3열도 써야죠. 그리고 4열도 쓰고 5열, 6열, 7열까지 그렇게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얘네들만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자, 얘네 이제 3열, 4열, 5열, 6열, 7열이라고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컨트롤 명이요. 우리가 2열에다가 성명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 열에다가는 우리가 수강 과목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수강 과목의 이름은 CMB 수강 과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CMB 수강 과목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 거는 이제 결석일수요. 그러면 여기다가 걔네들은 전부 다 이제 텍스트 상자니까 여기다가 이제 txt 결석일수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밑에 컨트롤은 이제 1차죠. 해서 txt 1차, 그 다음 거는 이제 txt 2차, 그 다음 거는 이제 txt 3차 하고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 입력된 그런 데이터를 우리 엑셀에다가 이제 옮길 때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에 각각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8열도 있었죠. 그 8열에는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할 때는 평균값은 따로 쓰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했던 1차, 2차, 3차 점수 있죠. 그 점수를 싹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누기 3을 해주면 그게 이제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 그 점수의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입력행, 컴마 5열, 6열, 7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우리가 써줬습니다. 그러면 5열에는 이제 1차 점수가 들어있고 6열에는 이제 2차 점수가 7열에는 이제 3차 점수가 그렇게 이제 들어있겠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8열, 요거를 이제 8열로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고 8열에다 이제 평균값을 집어넣는데 그때 셀에 입력행 컴마 5열에는 이제 1차 점수가 있다. 1차 점수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2차 점수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이제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3차 점수요. 3차 점수는 이제 7열에 들어있겠죠. 이 값들을 싹 다 더해라. 더한 다음에 이 값들을 이제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더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서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 값을 더하는 거를 먼저 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로로 요거를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요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좀 더 길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가로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가로가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차 점수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2차 점수 들어있죠. 여기에는 이제 3차 점수가 들어있죠. 요 세 개 점수를 먼저 더해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평균을 이제 우리가 나타낼 때는 정수로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int라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전체 식을 우리가 싹 다 이제 인트로 묶어주면 돼요. 해서 int, int라고 써주고 int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int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평균 구할 때 요만큼을 먼저 계산하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를 묶어 써줬고 싹 다 이제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해라. 그럼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평균값이 소수점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정수로 입력하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싹 다 이제 int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값을 구한 거를 입력행 컴마 8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싹 다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럼 이제 입력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엑셀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어요. 그럼 성적 등록 한번 해보자고요. 성적 등록을 짜잔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고 그때 이제 성명을 쓰래요. 성명은 지금 이순신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수강 과목은 클라우드 중급이다. 요거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결석 일수는 한 번도 결석 안 했다. 0일이라고 그렇게 썼고요. 1차 점수는 이제 100점 맞았다. 2차 점수 100점, 3차 점수 100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록이요. 등록을 눌렀더니 우리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그 마지막 행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폼에다가 입력한 그 내용이 지금 이곳에 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1차, 2차, 3차 점수를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서 지금처럼 평균값도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원생 성적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닫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성적 등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단추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원생 성적하고 이렇게 폼이 나타나고 그때 요 닫기 단추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닫기 단추를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그림 같은 이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그랬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지금쯤 이렇게 이제 띄우래요. 그때 이제 타이틀은 보니까 이제 우리 폼 종료라고 써져 있고요. 그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오후 몇 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들어있죠. 얘는 이제 시스템에 현재 시간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에 그 시간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제 타임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요 확인 버튼 요거 딱 하나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요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닫기 단추 요거를 아무리 많이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요거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Alt하고 F11번이요. 11번 눌러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폼에서 요 닫기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닫기 단추 이 위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닫기라는 커맨드 버튼인데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야 되니까 msg 박스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내용을 메시지 박스에 나타낼 그 내용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재 시간이 이제 표시되게 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타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의 종류를 입력하면 되는데 확인 버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생략하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타이틀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타이틀은 폼 종료라고 돼 있죠. 그래서 똑같이 폼 종료하고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폼을 이제 종료해라. 그거 이제 써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폼을 종료시킬 때 unload me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써주면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하자고요. 자, 엑셀로 이제 되돌아가고요. 자, 그럼 이제 성적 등록이라는 거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요 단추 이제 클릭했더니 학원생 성적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닫기 이제 누르자고요. 닫기를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 종료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메시지 박스가 떴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폼이 싹 다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다 끝났어요. 이제 확인까지 다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작업에 있는 거 1번, 2번, 3번 문제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줄을 쭉 풀어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그런 유형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